지금 여러분의 지갑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섬뜩한 소문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불안한 그림자처럼 제2의 IMF 외환위기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들 말이죠. 과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의 경고음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충격적인 경험은 많은 분들의 삶에 깊은 상흔을 남겼죠.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 지금 떠도는 위기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소문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은 막연한 공포가 아닌 정확한 팩트와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되어 드릴 겁니다. 과연 지금의 불안감이 단순한 소문일지 아니면 실체 있는 위협일지 그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먼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를 잠시 되짚어 볼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수많은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도산의 쓰나미에 휩쓸려 갔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며 국가를 살리려 애썼지만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고갈은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죠. 수많은 가장들이 눈물을 머금고 가족의 곁을 떠나야 했고 꿈 많던 청년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고의 부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비극과 상처를 안겨주었는지 기억하기에 지금의 제2의 IMF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두웠던 경제지표 그래프와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던 시민들의 간절한 표정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에 먹먹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외환 보유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외환 보유고는 말 그대로 한 나라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자산들을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쌓아둔 국가의 비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주요국의 통화나 금,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부여하는 인출권인 특별인출권, ZSDR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외환 보유고는 국가 경제에 있어 마치 튼튼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거나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비상금이 국가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특히 이 외환 보유고는 환율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여겨 투자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고 이는 곧 국내 통화 가치의 하락, 즉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치솟고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한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환 보유고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튼튼하고 외부 충격에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자 국가 경제의 보루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강한 비상금이 줄어든다는 소문이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네, 맞습니다. 국가의 비상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큰 불안감을 안겨주죠. 마치 든든했던 금고가 텅 비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 소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막연한 공포가 아닌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현재를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정말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무려 4,12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마어마한 액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 대국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굳건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견고함과 대외 건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는 단순히 현금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하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국채와 정부기관채,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ZSDR과 같은 다양한 자산들로 균형 있게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즉각적인 외화가 필요할 때 언제든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다양한 종류의 비상식량을 미리 비축해두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한 종류의 비상식량만 가지고 있다면 특정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지만 여러 종류를 갖추면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와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 말이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 204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외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당시의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단기 외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합니다. 마치 과거에는 주머니에 든 돈이 없는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였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주머니에 든 돈만으로도 빚을 충분히 갚고도 여유가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IMF 위기 직전에는 단기 외채 비중이 전체 외채의 70%에 육박하며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기 외채 비중이 20%대로 크게 낮아져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와도 충분히 시간을 벌고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급하게 갚아야 할 빚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는 빚이 훨씬 많아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튼튼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외화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조달하기 어려워 혼란이 가중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구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같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이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소방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을 잘 갖춰 놓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강화된 겁니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조 능력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IMF 위기 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주요 선진국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들과의 소통 채널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한민국이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서로 도우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살펴보니 제2의 IMF 외환위기설은 현재 한국 경제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환 보유고의 변동은 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막연한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은 훨씬 더 견고하고 유연한 경제 체질을 갖추게 된 겁니다. 마치 한번 크게 아팠던 사람이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체력을 단련하여 더 튼튼해진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공포가 아닌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을 마주하니 제2의 IMF 외환위기설이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죠.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훨씬 더 단단한 체질을 갖추게 되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한번 겪어낸 배가 더욱 튼튼한 돛과 키를 갖추게 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요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도 언제나 거센 물살이 흐르듯이 우리 경제 앞에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고금리의 그림자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개인은 대출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마치 엔진에 과부하가 걸린 자동차처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물가의 위협을 빼놓을 수 없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해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들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는 상황,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죠.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분쟁이나 국가 간 갈등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마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잘 달리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실제적인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을까요? 우리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세계 경제의 둔화는 곧 우리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만만치 않은 내부 위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처럼 취약한 고리들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등을 우리는 늘 주시해야 합니다. 마치 튼튼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기초가 되는 집안이 약하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개인과 국가가 현명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개인으로서는 경제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등 현명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일 겁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치 항해사가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를 대비해 구명조끼와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신중한 재정 운용과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다변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능력 또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제2의 IMF 같은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직면한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맞서 개인과 국가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경랑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튼튼한 배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그 배를 능숙하게 조종하는 항해술을 익혀야 할 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종해야 할 이 배, 즉 대한민국 경제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선박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일부에서 퍼뜨리는 불안한 소문처럼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굳건히 파도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외환보유고의 실제 규모를 살펴보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이 거대한 규모는 마치 외부 충격에 대비한 든든한 비상금과 같아서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도 국가 경제가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수준이죠. 단순히 액수만 큰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국채나 정부기관채 같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로 채워져 있어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 속 현금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외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는 단기 외채의 비중이 높아 언제든 외국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위험이 컸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외채가 만기가 긴 장기채 위주로 되어 있어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의 압박으로부터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는 마치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이 적고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는 장기 할부 빚이 대부분인 것과 같아서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전성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죠. 과거의 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외채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교훈을 철저히 반영하여 지금의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경제는 외환보유고의 규모, 구성, 그리고 외채의 건전성 측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역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철저한 감독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며 안정성을 강화했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또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 시에도 든든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제2의 IMF 외환위기설은 이처럼 냉철한 숫자의 진실 앞에서는 그저 막연한 공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제2의 IMF라는 막연한 공포는 실체가 없지만 우리 경제가 직면한 진정한 위험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파고로 가득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등 언제 어디서 새로운 도전이 닥쳐올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처럼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때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역시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가계 부채 문제 또한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더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존재하죠. 이는 마치 튼튼한 배일지라도 선체 곳곳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의 항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건전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며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역시 경제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비상자금을 마련하며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습관을 통해 스스로의 경제적 방어력을 키워나가야겠죠. 오늘 이야기는 막연한 공포가 아닌 숫자로 이야기하는 진실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외환보유고라는 국가의 든든한 방패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층 더 강해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늘 예측 불가능한 파고를 던져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